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분자 동력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게 뭐 설명하려니까 좀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분자 동력학은 내가 이제 그 나노 스케일에서의 열 전달과 물질 전달에 대해서 모델링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법이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분 방정식하고 보존 법칙, 인력학 제1법칙, 제2법칙의 기본을 둔 어떤 지배 방정식들이 가장 중요한 도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먼저 다 이해하고 그게 적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를 보완하는 거에 대해 생각하고 나서 이제 이 분자 동력학 MD는 그거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CFD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 MD라는 게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은 일단 이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오브 리퀴드라고 내가 박사 때 이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책인데 뭐 어떻게 근데 이제 학부 레벨에서 읽을 건 아닌 것 같고 혹시나 이제 분자동력 쪽에 연구를 하게 될 미래의 학생들은 이 책을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뭐냐면 이제 컴퓨터에서 분자 단위의 상호작용까지 구현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에서 분자들의 움직임을 구현해서 분자가 여러 개가 많이 모이면 뭐가 되죠? 물질이 됩니다. 그죠? 뭐 물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컴퓨터상에서 이제 마치 실험처럼 보는 게 이제 분자 동력학인데 그 전에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사가 뭐냐면은 여기 네이처에 실린 건데 뉴스인데 이제 2013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세 명의 과학자가 뭘 개발했냐면은 어떤 그 가우시안이라는 툴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모델링,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에 기반을 둔 CFD나 뭐 FEM 같은 경우는 그냥 수학식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실제 물질의 프로퍼티를 반영해가지고 비슷하게 선형으로 반응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물질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이 방법론들이 이제 컴퓨터상에서 진짜 물질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는 미래에는 실제 실험에서 하는 거는 최종 검증 단계만 하게 되고 대부분의 실험들이 이제는 컴퓨터상의 가상현실에서 일어나도 그게 이제 뭐 진짜 물질이라 이거지. 진짜 실험하고 틀릴 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뭐 안전해지고 뭐 굉장히 인류에 기여를 많이 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기사에서 핵심 이제 펀치라인으로 얘기하는 게 그 이론가들이 이제는 그 실험에 거의 동등한 단계로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섰다. 그 다음에 분자를 아직까지도 사실 분자나 원자는 관찰만 가능하지 그 상태에서 뭔가를 하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음, 거의 뭐 스태틱한 어떤 정지된 사진만 찍을 뿐이고 최근에 1년 전인가 겨우 이렇게 분자가 움직이는 거를 드디어 사진으로 찍었다. 뭐 이런 거를 내가 그 논문으로 본 적이 있어요. 발표된 거를.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물 안에서 이제 그 작은 파티클을 하나 놓고 그게 이제 분자들이 열 진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서로 상호작용하고 치고 막 이렇게 열 진동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를 통계역학적으로 이제 그 예측해서 그래서 이제 분자들이 이제 이런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쉽게 말하느라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열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우리가 분자들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만 알지 직접적으로 관찰한 지는 아직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뭐 꽤 최근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만든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스케일 분자 레벨의 스케일의 어떤 그런 실험들을 구현들을 이론적으로 이제 양자역학을 기반으로 이제 막 분자 레벨로 구현해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그 물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해서 이제 티어리 이론이 이제 실험과 거의 동등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원데이 이제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파워풀 컴퓨터에서 이루어지고 실험은 근데 실험 여전히 중요하죠. 현실에서 구현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마지막 최종 단계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같은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물론 이제 나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위대하신 분들이지만 이런 기사가 나고 이런 같이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런 기사를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그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컴퓨터로 물질을 만든다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한번 봅시다. 내가 실제로 이제 해본 건데 자, 물 같은 경우는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자각 기반인데 가우시안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내가 물 분자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를 넣고 그럼 이제 이 산소와 수소가 공유결합을 하죠, 그죠? 여러분 공유결합 배웠습니다. 뭐 분자력,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이제 그 양성자가 있으면은 중성자도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슈레딩거 방식을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어프록시메이션 해가지고 그러니까 간략화 시켜가지고
DFT라는 방법으로 풀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이 전자들이 이 수소와 산소의 원자핵 주변을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들의 밀도에 따라서 전자가 많으면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가 적으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이 양성자는 플러스니까 이 전자 구름들을 이렇게 매핑을 한 거고 그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세기를 이렇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분자 하나를 컴퓨터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물 분자에 전자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고 이게 하나 더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물 분자 두 개가 되겠죠. 그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서로 상호작용하게 하면은 그게 이제 결국에 뭐가 되냐면 수증기가 되고 물이 되는 겁니다. 물을 우리가 컴퓨터에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이 아니 이 컴퓨터에서 만든 이 물이 진짜 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진동 운동, 뭐 회전 운동, 경진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주파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주파수에 따라서 인프라레드 스펙트럼, 적외선 스펙트럼하고 라만 스펙트럼, 물질이 거기 존재하느냐 아니냐 판단할 때 쓰는 스펙트럼이죠. 이렇게 그 스펙트럼 픽업해서 이 스펙트럼 있으면 그 물질이 있다 이런 건데 이거를 실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만들어낸 물을 가지고 인프라레드 스펙트럼하고 라만 스펙트럼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뽑아낸 다음에 요거는 실험이에요. 1998년에 실험에서 뽑아낸 라만 스펙트럼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 프리퀀시 레인지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더 맞냐?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게 더 정확한 값이에요. 왜냐면 실험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참고로 재작년인가 인도에 보스센터 가가지고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라만 스펙트럼으로 노벨상 받으면서 처음으로 측정한 장치를 세미나실에 뒀는데 그 세미나실 뒤쪽 책상 위에 먼지 쌓이게 올려둔 거 보고 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그냥 유리에 막 이렇게 막 할 텐데 그죠? 근데 그거를 직접 내가 이렇게 봤다는 마치 내가 직접 만져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죠?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양자역학 기반으로 분자들을 만들어내고 그 분자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물질을 구현하는 게 이제 분자 동력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했듯이 이제 그 반데르발스 분자력이죠. 분자 간의 분자력으로 상호작용 세기를 이제 컴퓨터로 모델링 할 때는 분자력이 꽤 수학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12승, 6승으로 간단화시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12-6 러널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많이 써서 제일 만만하게 모델링 하는 게 뭐냐면 쉬우니까 알곤이에요. 알곤. 그래서 이제 요 분자들 같은 경우 요 책에 나온 역사가 뭐냐면은 이제 1950년대에 이렇게 분자력으로 모델링 안 하고 하드스피어 그러니까 이제 탄성 충돌이죠. 당구공이 충돌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분자들을 모델링 하다가 이제 1964년에 이제 러널 존스를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때 논문 읽으면 이분들이 쓴 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데 재밌는 게 내가 2004년도에 박사 시작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15년 전이죠. 이거 분자동력학 기계공학과에서 많이 안 했었어요. 그때 내가 할 때도 이제 내 지도 교수님이 우리가 나노 유체하고 뭐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이온 수송을 모델링을 하려면은 그냥 이제 미분 방정식하고 보존식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실험으로 접근하기에는 측정 장비가 너무 좀 정밀도가 떨어지고 하니까 컴퓨터상에서 그걸 아예 분자 레벨로 구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칼텍에서 캘리포니아 공대 있죠. 거기서 이제 그 매테리얼 프로세싱 센터에서 디렉터를 하시던 분이 텍사스 주립대로 왔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저한테 양쪽에서 나랑 미세 유체를 하고 MD는 그쪽에서 배워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내 지도 교수님이 두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공학에서 분자동력학을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분자동력학을 유체에 많이 적용을 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추억이 아련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내가 오픈GL로 막 그래픽을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지도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화공과 쪽에서 그 칼텍에서 오신 지도 교수님이 그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타힐 처은이라고 찾아보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논문도 되게 유명한 거 많이 쓰시고 그분이 MD로 이제 처음 했던 게 그 여러분 카본 나노 튜브 굉장히 유명하죠. 탄소 튜브, 나노 튜브 그거의 열전도율을 실험적으로 측정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분자 동력학하고 DFT 양자역학 이제 이걸로 측정한 게 먼저 측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험적으로 그 카본 나노 튜브의 열전도율을 측정했더니 뭐 맞더라 뭐 이런 게 그런 논문도 있죠, 그죠? 그게 그 인용 숫자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널 오브 케미컬 피직스인가? 나노레터인가 아무튼 거기 내셨던 것 같은데 나도 언젠가는 그런 데 논문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이미 근데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분자 동력학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거를 코드로 내가 짰어요. 이런 식으로 뭐 여기 있는 책대로 이제 막 알고리즘을 막 구현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일단 2차원 평면에서 먼저 구현을 했는데 알곤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알곤이 하나 생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알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분자력으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알곤 분자가 움직입니다. 이 빨간색이 뭐냐면 온도예요. 왜냐면 온도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당연히 운동 에너지니까 온도는 이제 뭐 운동 에너지의 변환이니까 그래프의 양식이 비슷하겠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 밑에 초록색은 이제 그 위치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는 보존되겠죠, 이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이 중간에 까만 선이 뭐냐면 두 개의 합인 거고. 근데 이제 온도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운동 에너지가 속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온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분자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이게 내가 설명하려고 만든 코드라서 마우스 해상도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15년 전에 개발된 코드라서 해상도가 좀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많이 추가해가지고 컴퓨터상에서 알곤을 많이 넣고 실행을 하면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온도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적죠, 그죠? 지금 온도가 한 20켈빈 정도 돼요. 뭐 이렇게 상호작용합니다. 이쪽에서 없어지면은 뭐 이쪽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 이제 2차원에서의 예제고, 3차원에서의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3차원 코드인데, 이제 압력하고 열도 계산이 돼요. 뭐 세팅하고, 실제로 이거 내가 다 만든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츠만 온도 조건 주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온도가 이제 90도 정도 되죠. 알곤의 녹는 온도가 80도고, 재밌는 게 이렇게 얼리면은 실제로 이제 페이스 센터드 큐빅 FCC 형태를 이제 만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 얼어있는 상태인 거죠. 50켈빈 정도 됩니다. 그죠? 여기서 온도를 높여주면은 지금 이제 350켈빈, 100도 정도 되겠다. 그죠? 이렇게 가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주변에 피리어딕을 없애주면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럼 이제 내가 알곤을 요 3나노 정도, 3x3x3 정도 되는 공간에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열전달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다시 초기화해 준 다음에 벽을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벽을 열면 벽이 이렇게 있죠, 그죠? 해서 실행하면은 벽도 이제 열진동을 해요. 이게 이제 고체가 열진동을 하는 방식이고 FCC죠, 그죠? 이제 중간에 이제 알곤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유체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유동이 뭐냐면은 전단 유동하고 압력 유동입니다. 이런 3나노 채널에서 가스 상태의 알곤이 있을 때 100도니까 온도를 좀 더 높여, 너무 많이 높였다. 그러니까 200도 정도로 높여주고 이제 가스 상태죠, 그죠? 이 상태에서 프레슬로 전단 유동을 이제 벽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죠? 이렇게 할 때 내부의 슬립은 어떻게 되고 게다가 온도도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벽 온도가 나오는데 높게 주고 낮게 주고 했을 때 열 전달은 어떻게 되고 여전히 온도가 선형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상에서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연구는 내가 박사 때까지만 썼고 지금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그 미국의 샌디아 랩에서 나사는 우주로 유명하고 일반 과학은 샌디아 랩이 유명합니다. 검색 기록이 막 나오니까 부끄럽네. 램스. 램스라고 치면은 요 램스에 요 코드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재밌었던 게 요 램스 코드가 내가 박사 때 그때 지동 교수님이 가져와가지고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만든 코드보다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확실히 정말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니까 굉장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대부분 다 이거를 많이 써요. 나도 요즘은 이거 쓰고 있고. 근데 사실 그 가스 모델링 할 때는 내가 직접 개발한 코드가 훨씬 성능이 좋은데 문제는 병렬 처리. 그러니까 이제 요즘 CPU가 멀티 CPU죠. 그걸 이제 오픈 MP로 병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컴퓨터 기술자도 아니고 뭐 프로그래밍을 할 줄은 알지만 그거는 막 버전도 바뀌고 이래서 전문가가 와서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오픈 MP 전문 코더를 내 코드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다들 잘한다고 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게 나중에 좀 여유될 때 내가 그냥 직접 공부해서 하고 만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램스를 많이 쓰고 그래서 요 램스로 나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많이 한 것들이 아까 보여준 어떤 그런 코드도 있지만 그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음악을 넣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노 튜브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관 현상, 이렇게 물이죠, 그죠? 물이 올라가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이건 안 되네. 그 다음에 이제 분자들이 이제 식을 때, 이걸 콘칭이라 그러나? 식을 때 이제 그레인 바운더드, 미세 조직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식었죠, 그죠? 아까 뜨거운 금속 상태에서 이게 아마 불일 겁니다.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안 되네. 워낙 오래된 동영상인 것 같아요. 요거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구리 위에다가 그래핀을 넣고 물을 놨을 때 그 위에 이제 뭐 친수냐 소수냐 뭐 접촉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여기 이제 한 3나노 정도 되는 액적인데 3나노 액적을 만들기도 힘들 뿐더러 실험적으로는 관측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분자 동력학을 통해서 이제 뭐 상호작용 수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런 액적들의 특성으로 그래핀으로 구리 표면을 코팅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온 유동, 물에다가 이온을 넣고 그래핀을 넣고 전극을 넣었을 때 뭐 특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스를 모델링 할 수도 있고, 가스 플로우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나노 파티클, 3D 프린팅에서 많이 쓰죠. 이렇게 입자를 레이저로 녹였다가 다시 얼렸을 때 어떠한 결정 형태로 모델링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결정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녹은 부분이죠. 녹았다가 굳을 때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는가 뭐 이런 식으로 보통 나노스케일 레벨에 많이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나노스케일 레벨에 적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분자가 많아지면 계산 시간이 컴퓨터 리소스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구글이나 뭐 이런 데서 개발한다는 양자 컴퓨터. 내가 죽기 전에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걸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나오면 이런 상호작용 세기의 계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을 막 1리터까지, 지금은 거의 뭐 5나노, 10나노, 한 뭐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가기도 좀 힘듭니다. 가도 이제 좀 굉장히 많이 단순화를 시켜야 되고, 근데 언젠가 막 10cm짜리 뭐 파이프의 유동을 진짜 물 분자 자체로 막 구현을 할 수 있다고 굉장하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계산 속도로는 불가능하고, 뭐 언젠가 그런 날이 오면은 모델링 할 게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카본 나노 튜브의 열전도율,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5000도까지 가열한 다음에 그 다이아몬드의 점도, 이런 거는 실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냥 컴퓨터상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주에서 물의 뭐 움직임, 그 다음에 내가 앞에 비디오에서 얘기했듯이 연료지지 내부가 마이크로미터 채널로 직접화가 됐을 때 그 내부에서의 증발 현상하고 뭐 촉매 반응, 뭐 분자들의 움직임, 얼마나 반응해서 이온이 움직이는가, 이온이 뭐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 내부에서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이런 거를 모델링 하려면은 분자 동력학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주변에 이걸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내가 아까 했던 그런 나노 스케일에서의 가스 유동이나 유체 유동은 실험적으로 구현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는데, 한국도 어떤 실험실의 수준이 장비가 굉장히 좋아져서 요 근처에 P 대학, 굉장히 유명한 공과대학이 있죠, 그죠? 거기에 내가 하는 어떤 해석이나 이런 모델링을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실험으로 하니까 나보다 훨씬 유명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가끔씩 술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연구 교류도 하고, 뭐 모델링에서는 그건 모델링에서 이게 부족하고 실험에서는 어떤 걸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이 학문을 탐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 되면은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던 기계공학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기계공학입니다. 결국에는 질량 보전, 수송, 상호작용 뭐 이런 거고, 다 수학이고 뭐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